자, 이번 시간 사전에 나오는 공동체 관리기구 등 관련 첫 시작이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 관련해서 일단은 양가로 1번의 업무에 관한 것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자, 관리 주체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그래서 이 경우 필요 범위 안에서 공동체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제 관리 주체에 관한 부분에 이제 볼 거는 먼저 저희가 관리 주체의 저희가 업무다. 그래서 관리 조치 업무. 그러니까 법에서는 관리 조치가 이와 같은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는 이와 같이 해서 총 9가지 정도 업무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용을 정해놓은 게 있더라. 그래서 일단 공용 전유 부분은 아니죠. 관리 조치 간의 관리 부분은 크게 저희 공동택을 공용 부분과 전유로 나누었을 때 공용 부분에 한해서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1번도 역시 마찬가지.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를 1번. 2번은 단전의 경비정 소독 및 쓰레기 수거 3번, 4번. 4번은 장기수원 충당금 징수 정립 및 관리입니다. 그래서 업무 중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 제가 지문에 4번에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이죠.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저희가 충당금에 징수하고요. 그리고 적립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도 합니까? 관리.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적립, 관리에 관한 요 업무도 누가 합니까? 관리조체가. 그래서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 하게 된 공동체 공용 부분 중에서 저희가 주요 시설이죠. 그래서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에 문제가 있다. 보수 또는 때가 됐다. 교체. 그래서 그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택에 모두 쓴 게 아니라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을 뭐 할 때 보수 교체할 때 쓰는 돈을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데 이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적립,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리조체가 해서 동그라미 4번, 5번, 6번, 5, 6번은 지금 보면 관리계획으로 정하거나 입대표 의결안 두 가지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것도 누가 해요? 관리조체가. 7번. 단지 안의 공동 관리 업무의 공개 홍보 및 시설물의 사용 방법에 관한 지도 개몽. 그다음 8번 토지 안의 공동체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 방지 및 위반 행위 조치. 단지 안의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의 대응 조치. 10번 하자 보수 청구 등의 대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10번은 지금 10번은 저희가 하자 보수 청구 등의 대행입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청구, 즉 여기는 하자 보수 청구란 누구 상대로? 사업 주체 상대 하자 보수 청구하는 것을 뭐예요? 주체가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자 보수 청구 등의 대행까지 총 몇 가지? 10가지 업무를 누가 하세요? 관리주체가 합니다. 그래서 총 10가지 관리주체 업무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주체 저희가 동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볼 것은 관리주체의 저희가 동의사항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리주체 동의, 즉 누가 동의였습니까? 그래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관리주체 동의를 득하는 이와 같은 6가지 행위를 하세요라고 해서 질문 1번 입주자 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조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 내부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라면 2번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 부분의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여기 있는데 보면 동그라미 2번은 여기 동그라미 2번은 지금 소방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배되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의가 가는 거. 만약에 소방 관련 법령이 위배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체를 하더라도 이 소방 지금 2번에 나온 소방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조치의 동의를 득하게 되었다. 그러면 소방법령이 위배되는 범위라면 이때는 저희가 주체를 하더라도 뭐예요? 동의가 안 됩니다. 2번 하고요. 3번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번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여기 동그라미 제가 지문에 4번인데 4번은 가축은 가축입니다만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장애인 보조견. 그래서 가축 중에 보면 저희가 장애인 보조견은 뭐 합니까? 제외합니다라고 해서 가축인데 장애인 보조견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외. 즉 장애인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보조견 여기는 뭘 말한 거예요? 저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같은 저희가 장애인 보조견은 이때는 뭡니까? 관리주택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사항에서 뺐죠. 그래서 그걸 제외한 가축을 사용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친 행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안 됩니다. 5번 발코니나 같은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동그라미 5번은 지금 발코니나 같은 외벽에 돌출물 설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에어컨 실외기 있죠. 그래서 여름에 냉방장치 이제 보면 개별 냉방장치 하나가 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에어컨 실외기 설치, 즉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 공간이 있다 없다? 설치 공간이 없는. 그러면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공동주택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이때는 입주 또는 사용자 관리주의 동의를 득한 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코니 난간 외벽에 저희가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한 행위 5번, 6번. 6번은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합니다. 네. 그래서 1번에서부터 6. 그래서 여기 동의사항은 지금 보면 동의사항은 1에서부터 6에 해당되는 6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어떻게 된가요? 주체 동의 후에 한다는 것.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7번은 지금 여기 5번과 플러스 연계해서 7번을 하나 정리한다고 하면 5와 연계해서 7을 가면 7번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5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 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 그럼 무슨 말인가요? 7번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실외기 설치 공간이 있다란 거예요. 그래서 7번은 지금 뭘 말하냐면 지금 5번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없다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뭐예요? 주체 동의 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을 본인이 설치할 수 있지만 7번은 뭐라고 그랬나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있는, 즉 이때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은 누가? 사업주체가 애초에 공동주택 건설 공급을 할 때 여러분이 앞 베란다 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설치 공간 있는 공동주택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뭐예요? 또 뭘 하겠다? 또 그와 같은 돌출물 설치 행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없는 경우라면 동의에 하지만 이 사업주체가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마련을 해준 공동주택에도 불구하고 또 돌출물 설치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또 돌출물 설치 행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지문 7번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문에 가보면 해서 두 번째 줄 보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돌출물 설치 행위는 왜 해줬는데 그와 별도로 또 하겠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5번은 안 돼 있으니까 동의해 하시지만 7번은 해줬는데 또 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7번에서 동의사항 1번부터 6번
6번입니다. 6번. 그래서 동의사항은 6가지가 되고 그중에 7번은 따로가 아니라 5번하고 연계해서 없다면 동의 하시고요. 있는데 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7번은. 그래서 동의사항 하나 정리하고 양가로 3번. 자, 양가로 3번은 관리비 등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과 관련해서 1, 2, 3번에 따른 질문자 좀 체크 정리를 하시는 부분들인데 1번. 자, 1번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대 관리처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사항이 변경 있는 때에도 뭘 받습니까?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 여기 3번은 지금 관리처 관련해서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질문은 저희가 사업 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플러스 이거는 제출 승인을 받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이거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몇 개월인가요? 1개월이죠. 그래서 1개월 전까지 계획 및 예산을 작성해서 입주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2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업주체로부터 공동대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조치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회계연도 시작 전이죠. 그래서 원칙은 1개월을 받습니다만 저희가 이 회계연도 시작 전이 플러스 몇 개월 미만이라는 거에서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이 몇 개월 미만인가요? 해서 봤더니 여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와 같이 3개월 미만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에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대표회의 의결이 있다. 원칙은 여기 시작 전에 예산안, 계획 예산을 승인, OK 사인을 받았는데 만약에 여기 회계연도 시작 전에 3개월 미만인 경우 입주대표회의 뭘 얻으면 승인을 얻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하나 체크 정리합니다. 그리고 3번.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사업계획 예산을 작성 1개월 전까지 OK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승인 받은 범위 내 그 돈을 집행을 하겠죠. 그러면 집행을 잘했나 못하나를 확인 검사하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가시면 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입주회의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사업실적서입니다. 그래서 사업실적서와 그리고 결산서.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숙제검사를 맡습니다. 몇 개월 이내. 그래서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에 이거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인가요? 2개월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종료 사업실적서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 입주회의 제출 승인 제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계연도 시작 전 몇 개월, 3개월 미만의 승인을 받으면 생략할 수도 있고요. 실적서 결산서 숙제검사 맞게 내놓으세요.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제출합니다라고 해서 양가로 3번에서 하나, 둘, 셋 정리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감사. 회계감사 일단은 보시면 제가 회계감사 쭉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거 이제 보실 건 저희가 관리 주체의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문으로서 이제 보시면 회계감사는 제가 회계감사는 이제 보면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세대수가 동그라미 1번은 300세대 이상이면 이거는 딱 주기를 정해놨어요. 300세대 이상 이 주기에 해당돼 2 이상이면 매년 1회 이상이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 공동 관리 조치는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지금 보시면 300세대 이상이면 저희가 플러스 매년 1회 이상. 그래서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원칙은 저희가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면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300 이상 공동대 매년 이때 꼭 이 주기적으로 꼭 받을 거냐? 원칙은 매년 이상이지만 꼭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받지 않으려면 누가 손을 들어줘야 이거를 받지 않은데 오케이 할 거냐.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에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체 입주자 등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래서 여기는 입주자 등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입주자 등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연도라는 즉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손을 들면 그 손을 든 그 해당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300세 이상에도 불구하고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동그라미 1번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세대수 300세는 주기적으로 받고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동의권이 있다면 그때는 그 해당 연도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에 그럼 세대수가 300세 이상은 그렇고 그럼 300세 미만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공동체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의무관리 대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공동체 주체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감사인의 회계감사 그러니까 이때 300세대 미만은 여기 이상과 주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때는 300 미만의 회계감사 요구가 들어와야 받는다. 그러면 이때 감사는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그래서 누가 요구한다면 기억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요구한 경우 니은 입주대표가 의결을 요구한 기억 또는 니은에서 여기는 기억 또는 니은 여기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기억 또는 니은입니다. 그래서 기억 또는 니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300세 미만의 공동체 관리주체는 그때는 이들 중에 기억 또는 니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데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회계감사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하나 나와 있고요. 자, 그럼 3번. 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300 이상의 미만이든 회계감사를 받았다라면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3번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이상이든 미만이든 회계감사는 그 법률에 따라 누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이어지는 질문은 그 회계감사는 이상 미만이든 누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냐면 저희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데 그러면 요 감사인의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감사인의 선정에 관한 주체에 관한 부분 관련해서 동그라미 저희가 질문의 4번. 자, 회계감사 감사인은 누가 선정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정은 누가 하죠? 라고 물었을 때 선정에 관한 질문을 물었을 때 선정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는 누가 나옵니까? 이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선정은 여기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 그래서 입주자 저희가 대표회의가 이 1, 2에 따른 여기 첫 번째 300 이상 미만이든 회계감사 실시하는 감사인을 선정합니다. 근데 선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까 입주대표회의가 선정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질문은 첫 번째 끝부분에 이 경우 입주대표회의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일단은 선정에 관한 주체를 물으면 여기가 나옵니다만 이 선정에 관해서 추천 의뢰는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여기 선정에 관한 주체를 물었을 때는 이게 나옵니다만 감사인 선정을 의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천을 의뢰 감사인의 저희가 추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입주대표회의는 이 감사인 선정은 입주대표회의가 하지만 추천을 해서 의뢰받은 자 중에 하는데 추천 의뢰는 누가 합니까? 라고 했을 때도 누가 나와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중에 하나의 감사 의뢰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누가 입대입ек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하나 나와 있고 5번. 5번은 관리조책 해선 안 되는 행위에 관한 지문에 기억관, 여기 기억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그러면 여기는 5번은 한번 읽어가면서 내용을 마무리해보죠. 자,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조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 등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행위라면 니은.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면 니은. 그래서 5번에 이제 기억 니은은 이건 읽어보시면 바로 눈으로 보면서 머릿속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질문 하나 나와 있는 거니까 5번은 간단하게 보시고요. 6번은 1 또는 2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낸 공동관리조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다음의 재무제표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300세 이상 또는 300 미만의 공동관리조치는 지금 동그라미 6번에서 관리조치는 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9개월 이내.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 300에서 미만의 공동 관련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죠. 그래서 저희가 회계연도 종료 후 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저희가 9개월 이내 플러스 회계연도 종료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재무제표에 관한 부분에 저희가 회계감사를 받는데요. 지문에 지금 밑에 가보면 해서 저희가 보면 재무제표에 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저희가 재무제표에 관해서 종류는 밑에 나와 네 가지 재무제표 종류를 딱 기술해 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지문에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냐면 재무제표 종류 몇 가지가 있냐? 하나, 둘, 셋, 넷하고 그리고 기간은 몇 개월인가?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6번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기억, 재무 상태표, 니은 운영성과표, 디귿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리을은 주석해서 기억에서 니을에 따른 뭐예요? 저희가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문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에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9개월 이내에. 그래서 개월하고 네 가지 종류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6번 기억하고 그러면 7번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 기준은 누가 정해 고시하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8번 장관의 회계처리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다음 9번, 10번, 11번 감사인은 6에 따라한 건 뭐예요? 회계연도 종료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6에 따라 관리조치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관리조치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해서 11번의 개월에 관한 몇 개월 이내인가요? 1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1개월은 지금 제가 지문에 11번도 1개월입니다만은 동그라미 제가 방금 보고 내려왔던 지문의 3번도 개월은 몇 개월? 1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개월에 관한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본다고 하면 3번하고 11번의 개월은 몇 개월? 1개월이 되고요. 그 다음 방금 전에 봤던 동그라미 6번은 몇 개월? 9개월입니다. 그래서 개월과 관련된 지문의 그 세 가지 관련 지문 한번 확인 정리하시면서 보고요. 12번 yes, 10번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12번, 12하고 13번까지 해서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회계서류의 작성 및 보관 및 공개 등이다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여기는 지문은 여기 회계감사 관련 회계서류의 작성 등 이렇게 가볍게 해볼까요? 회계서류에 저희가 작성 등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문을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회계 서류의 작성 등 하게 되면 몇 가지 쭉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하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회계 서류의 작성 등에 관한 뭐 쭉 나와 있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정리할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자, 지문에 이제 가면 동그라미 1번.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조치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이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월별로 증빙 서류와 함께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꼭 기억할 것은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플러스 의무 관련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그래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입니다. 그러면 관리 주체는 뭐에 관한 서류인가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관리비 등의 저희가 관리비 등의 장부와 그리고 저희가 증빙 서류죠. 그래서 관리비 등의 장부와 저희가 증빙 서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문의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공동주택 관리 조치는 관리비 등의 장부와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종료 이거를 몇 년간 보관할게 이거를 5년간 저희가 보관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를 5년 보관입니다. 그래서 5년간 보관합니다라고 해서 지문 첫 번째 지문 정리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서 저희가 주가 되는 법령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인데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 중에서 문서에 관한 보관에 관한 연수를 두고 있는 것은 지금 유일무이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에서 유일무이가 딱 하나의 보존의 기간을 보이고 있는 뭐에 관한 문서예요?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관리비 등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유일무이하게 무슨 법령에서 저희 실무 쪽에 보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한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에서는 유일무이 딱 하나 몇 년짜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관리비 등 관련 장부와 서류는 이걸 몇 년간 보관한다? 5년 보관.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에 공동주택 관리법령상이라고 지문을 주었을 때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자 무슨 서를 준다고 했을 때는 줄서 딱 하나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리비 등이 장부 증빙 서류 플러스 얼마예요? 5년. 유일무이가 딱 하나.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리비 등 관련된 장부와 증빙 서류 몇 년 보관합니까? 5년 보관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그렇게 정리하셔야 일단 첫 번째 문서 보관에 관한 것 동그라미 1번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 2번은 지금 여기 정보 2번은 이와 같은 물음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물음표 정보라는 건 뭘 말하나요? 제가 좀 전에 여기 이제 일단은 좀 전에 봤던 것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요. 관리비 등의 장부와 증빙 서류하고요. 좀 전에 1개월 이내 제출 승인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2개월 이내 제출하게 되는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에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정보를 설명하는데 두 번째 지문 한번 저희가 육안으로 한번 다시 확인 한번 해보죠. 지문은 동그라미 2번에 이에 따른 공동관리 조치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의 장부와 증빙 서류,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세 가지 정보에 대해서 뭡니까? 입주자 등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열람을 청구하거나 또는 뭐예요? 자기 비용이란 뭐예요? 자, 돈을 줄 테니까 복사해 달라고 해서 자기 비용에 복사 요구가 들어오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봤던 그와 같은 세 가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관련 정보의 입주자 등이 궁금하네요. 보여주세요. 돈을 줄 테니까 자기 비용에 복사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되니? 이때는 저희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한다는 건 자, 이와 같은 정보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뭐예요? 관리규약을 딱 펼쳐봤더니 관리규약이 비공개라고 되어 있으면 안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 공개라고 되어 있으면 뭐예요?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이때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응한다는 것은
주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관리 규약의 공개, 비공개 내용에 따른 그 지문을 통해서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줄 거 중간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다만 다음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하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이와 같은 정보는 제외하고 있어요. 제외하면 이와 같은 정보는 제외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지문에 가보면 두 가지죠. 그래서 지문은 보면 저희가 기역과 니은에 따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 기역과 그리고 니은 요 두 가지 정보는 제외하고 응한다는 건 결국 기역, 니은은 이거는 제외한다는 것은 이거는 비공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정보면 이거를 공개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역은 지금 가보면 기역은 자, 규정에 따른 개인의 식별 정보 등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니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죠. 이는 어떻게 돼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업자 입찰을 받아서 그걸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데 그거를 공개해달라고 보여달라고 복사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그거는 공개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면 그때는 이거는 기역 니은의 공개는 이거는 뭐더라? 제외하고 공개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하나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지금 보시면 해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동그라미 3번은 관리 조치는 다음의 사항을 해서 공동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 그래서 여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개하거나 또는 뭐더라 저희가 개별 통지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몇 가지 6가지의 사항이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또는 이거를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 사항은 몇 가지나 될까요? 그러게 지문을 통해서 동그라미 일단은 기억 입주자 대표 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니은 입주자 등의 부가 명세 및 연체의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안가로에 나와 있는 입주자 등의 그러면 부가 명세란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래서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 명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문의 니은과 디귿 관리규약 및 장기수송 계획, 안전관리 계획의 현황, 리을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 미음 동별보다 선출 및 입주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비읍 관리 조치 및 공동체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 따라 총 몇 가지를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하세요. 지금 나와 있는 6가지를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하세요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또는 개별 통지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항은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하면 안 되냐 그래서 지문에 지금 나와 있는 동그라미 3번에 개별 통지하나 다음에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명세 및 연체자의 도움 호수 등 뭐와 관련해 있는 것은 이거는 공개하되 뭐와 관계하되 뭐에 관계된 것은 공개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본권 침해죠. 그래서 저희가 그와 같은 사항은 공개하되 기본권 침해와 관계된 이 규정과 그와 같은 등등등에 따른 뭐예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이 내용들은 이거는 공개다 비공개다 이와 같은 사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공개라 한다. 그래서 쉽게 보면 방금 제가 보면 그러면 6가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하는데 이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방금 봤던 제가 지문에 봤을 때 방금 봤던 요 지문들이 있죠.
원칙은 이와 같은 정보라면 규약의 정보를 응한다고 그랬는데 제외하고 두 가지는 뭐였어요? 기억은 사생활 관련, 니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현재 내부 검토 결정 과정에 있는 기억 디귿이나 그리고 기본권 침해에 관련된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이 등등 등에 따른 기본권 침해와 같은 이 서류 등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개다, 이건 비공개, 이거는 비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생활 침해나 그 다음에 기본권 침해에 관한 부분과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 있는 이 세 가지 이거는 당연히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지문을 포함을 해서 방금 보았던 지문에 양가로 5번의 동그라미 2번의 기억 니은과 3번의 그 두 번째 단서에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명세 및 연체자의 도움홀수 등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한다 안 한다?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5번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는 꼭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회계서류 작성 보관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법령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요 관련 장부정보자 유일하게 몇 년? 이거 5년의 보관입니다라고 이렇게 지문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확인 정리하시면서 지문은 5번, 양가로 5번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